환율이 1,500원 갈까요? 킹달러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6개월 혹은 1년 뒤에 여러분 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시, 그 움직임을 같이 겹쳐봤습니다. 자, 지금 같은 킹달러 시대, 97년 IMF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어마어마한 킹달러의 시대였어요. 이 킹달러는 굉장히 피레침처럼 따갑고 강합니다. 그 기간도 몇 달 이상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죠. 그럼 이때 증시는 어땠을까?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 바닥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IMF 때 좀 바닥권이 덜한 것 같은데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극명한 바닥이었어요. IMF는 미국의 위기가 아니라 동남아, 한국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 환율이 금융위기도 아닌데 1,400원을 넘고 1,500원 이상 간다. 킹달러의 시대가 도래했다. 신흥국이 망가질 거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일단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동일하죠? 그러면 지금이 환율 피크 구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겠죠. 여기서부터 저의 의견입니다. 환율 월봉이에요. 이 봉 하나에 한 달, 굉장히 장기적 추세죠. 2000년대 중반부터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굉장히 튄 걸 알 수 있어요. 확 튀었죠. 보통 이렇게 1250원 이 구간을 과거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랐다. 경제 위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더 갈 수 있을까? 더 올라갈까? 1500, 1600 끝없이 상승할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차트 분석이 될 수도 있고 환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동안 영상들에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1445원 지금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가 환율 피크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경험상 이 피크 구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단기에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크 구간이 4, 5개월 5, 6개월, 6, 7개월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환율이 다소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기를 뚫고 1500, 1600 이렇게 강하게 급상승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힘을 빼면서 차츰차츰 낮아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율 하락에 따른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환율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상승효과TV를 계속 정주행하고 꾸준히 봐오신 모범 구독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주가는 반등하고 달러는 하락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는 달러가 아닌 원화 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달러보다는 위험자산, 주식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지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공포스럽고 주가는 한없이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추세는 없다. 킹달러의 시대에 분명한 종말은 온다. 그 기간이 다소 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현재는 금융위기는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달러를 분할 매도해야겠죠. 지금 내가 보유한 달러가 혹시 있다면 달러를 분할해서 파는 거예요. 달러의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사고 있는 이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죠. 달러를 산 다음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즉, 이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다. 달러를 분할 매도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미국 주식이 달러 자산이라면 미국 주식도 팔아야 되나요?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그 특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환율 하락 구간에 들어선다면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환율이 하락하니까 달러가 약해지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그 효용,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 주식은 어떨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달러 자산이 아니죠. 원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의 그 수익 온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나는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주가는 더 하락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미국 주식이 오히려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반대로 되겠죠. 주가가 하락하지만 달러는 상승을 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줄 테니 어느 정도 상세를 해줄 테니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주가만 빠지겠죠. 상세해줄 달러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떻게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같은 환율이 고점 피크 구간에 있을 때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미국 주식이 상승폭이 크더라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그 상승폭이 상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15%가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마이너스 5%다. 환율이 이만큼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전체 자산은 주식이 15가 올랐지만 환율이 5가 빠졌기 때문에 10%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주식 15% 수익이 났다면 그냥 온전히 이 15%가 나의 수익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문제가 엮일 수가 있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특히 지금 ETF 투자들을 많이 하시죠.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단 양도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부분들이 개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추가적으로 내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될 수 있다. 무조건 환율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려할 요소 중에서 어쨌든 핵심은 미국 주식, 달러 자산이라는 거. 킹달러가 저물어 갈 때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달러 자산인 미국 주식은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니 근데 미국 주식이 반등할 때 반등폭도 좋고 세계 제일 1등 기업 다 모여 있는데 그래도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환해지 상품이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미국 주식 이 메커니즘에서 이거를 없앤 거예요. 달러의 오르내림이 상품에 적용되지 않도록 이 영향을 없애놓은 상품입니다.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먼저 환해지 ETF예요.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 설계된 상품인데 이런 환해지 ETF는 환율 하락기에 유리합니다. 대신에 이 환율 영향을 없애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요. 뭔가 하나 장치를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 반대로 환노출 ETF. 여기서 이걸 건드리지 않는 거죠. 달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환율 효과, 환차익과 환차손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 ETF예요. 이게 환노출이다. 환노출 상품, 환율 상승기에 유리하겠죠. 왜냐면 주가가 그대로 있더라도 환율이 상승기라면 환차익을 보니까. 환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 ETF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 이게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수익률, 장기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져요. 수렴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환해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환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환율 하락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증시는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면은 환해지 상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해지 상품을 어디서 사느냐? 네이버 금융 국내 증시에 들어가서 하단에 ETF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ETF들이 쫙 나오는데 여기서 해외 상품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상품명 뒤에 H가 이렇게 붙었죠. H 이게 해지예요. 해지. 환율을 해지한 상품들이다. 근데 보통 이게 ETF이기 때문에 지수, S&P 500 선물, 팡플러스, S&P 500 선물, 나스닥 100 이런 지수 관련된 그런 ETF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수는 어쨌든 개별 종목보다는 등락폭이 덜할 수 있거든요. 내가 떨어질 때 40% 떨어진 개별주를 갖고 있어요. 개별 종목 미국 주식. 근데 상승 효과가 환해지 상품 사랬어. 그래서 이걸 팔고 이런 걸 삽니다. 미국 지수를 사요. 근데 이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많이 오르겠죠. 이런 지수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더 많이 떨어진 걸 사고 덜 오르는 걸로 갈아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뭘 사야 되느냐. 그냥 미국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달러를 팔고 한국 주식, 원화 자산으로 갈아탈 거냐. 이것도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달러를 팔아서 미국 주식 팔아서 한국 주식 사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환율 하락기의 이 원리, 메커니즘, 이걸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킹달러가 저무는 구간이라면 달러보다는 원화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인 달러보다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모아가는 게 유리하다. 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종목 선정인데요. 예전부터 나스닥 지수의 흐름인데, 자, 이렇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스닥이 폭락합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았죠. 이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치가 달라져요. 뭐냐면 이렇게 하락 후 증시가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누구는 여기서 갖고 있던 자산이 본전이 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는 지수가 똑같은 자리 떨어졌다 똑같은 자리에 왔는데 누구는 플러스 몇십 프로 혹은 몇백 프로 이런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그냥 제자리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 본전이겠죠. 근데 이런 시기에 누구는 또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지수가 떨어졌다 본전이 왔는데 누구는 본전, 누구는 손실, 누구는 수익. 왜 이게 달라질까? 이건 결국 실력의 차이이자 내가 이 하락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어떤 대응을 했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을 찾아야 돼요. 내년에 실적 전망치들 다 나오죠. 증권사에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증권사 리포트나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낙폭 과대한 우량주, 보통 이렇게 증시가 빠졌다 반등하는 경우에는 우량주, 대형 우량주부터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우량주라면 이런 걸로 갈아탈 수 있다. 그리고 주도주가 순환한다고 했죠? 이렇게 바닥권을 가장 먼저 찍고 가장 먼저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주도주, 이거를 또 저점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주 순환을 한 2번 정도만 잘 맞추면은 본전은 금방 찾을 수 있을 뿐더러 본전이 갔을 땐 큰 수익이 됩니다. 근데 이 주도주를 맞추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괜찮은 종목을 잘 찾을 수 있으면은 이쪽으로 돈이 어쨌든 반드시 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좋은 종목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점차 상승률이 이렇게 이분해지는 피크를 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성장주의 수혜가 다시 일정 기간 올 수 있다. 즉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증시가 많이 반등을 해도 본전이 되거나 손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잘 대응하냐,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 자, 정리하면은 지금 환율 피크 구간에 가까워져 있다. 환율이 떨어질 때 주가 반등, 달러 하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화 자산 그리고 위험 자산이 점차 유리해진다. 그럼 우리는 달러를 분할 매도해서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은데 여기서 미국 주식이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이렇게 달러 하락에 의해서 수익이 감소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불리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환율 이슈를 떠나서 이런 세금 문제라던가 또 등락폭 자체가 미국 주식이 더 커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내가 양도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세금 문제도 감안했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이런 환해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가 잘 선택한다면 효율성은 올라갈 수 있다. 수익률은 올라간다. 단 이런 환해지 상품들은 이런 지수 관련 ETF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등할 때 많이 안 오르겠죠. 개별 종목이 더 많이 오르겠죠. 이런 특성도 우리가 감안해서 선택을 하자. 자, 여러분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실력에 따른 차이, 대응 방법에 따른 차이. 똑같이 지수가 빠졌는데 또 반등했을 때 누구는 엄청난 수익으로 전환이 됐는데 누구는 여전히 손실 구간이다. 돈을 오히려 다 까먹었다. 계좌가 녹았다. 이거는 내 공부와 실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대응 방법의 차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계좌 보면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발품, 손품 팔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된다. 이 메커니즘을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좋은 선택 꼭 하셔서 반등장이 왔을 때, 킹달러 시대가 저물고 환율 하락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 자산,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